서울 아파트 매물이 거의 강남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이 대치동 수요가 앞으로 저출산과 더불어 학령 인구가 대폭적으로 감소해서 지난 동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항상 올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렇게 대폭적으로 빠르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치동에 전세에 들어가지고 대치동 근처에 학원가에 가기 하거나 명문 8학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에 들어가지고 가던 수요, 서울대 또 연고대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수요가 사실 앞으로 대폭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생겨가지고 4개 생겼고 2026년도에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또 생길 겁니다. 카이스트가 정부 예산이 들어와야 되겠지만은 초중고까지 다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교 또 연구단체,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실리콘밸리처럼 조성하기 위해서 카이스트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어로 교육하겠죠. 그래서 카이스트에 진학한 애들은 국내 기업에 취직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카이스트에 있어도 영어가 다 되면 외국 기업도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카이스트 나오는 걸 알아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외국에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여기서 국제 고등학교를 나와서, 아니면 외국의 어떤 유명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학을 하고 영주권 뭐 따기나 뭐 취직하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와 학령 인구가 대폭적으로 감소를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아파트 매물이 서울의 전체에 비해서면 강남구에서 대부분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강동구를 포함해서 그와 같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경향신문 뉴스고요. 아파트 매물 4개월 만에 8만 건 넘어. 2023년 3월 10일자 24년 뉴스고요. 여기서 보면 매물이 많은 가장자치구는 강남구 2만 185건, 서초구 12,344, 강성파구 1만 1,518건, 강동구가 매물이 강동구 매물이 7,871건, 이걸 합하면 5만 2천 건이 되는데요. 총 이 상태에서 3월 10일까지 나오는 거, 여기까지 봤을 때 물건의 아파트 매물의 대부분이 총 8만 건대에서 5만 2천 건이 강남에서 나오고 있어요. 강남 매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남 매물이 정점을 찍었다고 하면 학군 수요 때문입니다. 명문 8학군 중심으로 해서 대치동 또는 도곡동, 개포동 이렇게 전세 수요 들어가던 것이 이제 앞으로는 그게 깨지고, 개포 쪽으로 지금 최근에 6,000세대가 들어가고, 또 최근에 만 몇천 세대가 16,000세대인가 그 아파트가 입주하지 않습니까? 이미 한 대가 있고 또 앞으로 해와서 강남에 있는 분들이 대거 뭐 그쪽으로 몰린 것처럼. 근데 그게 앞으로 베드타운처럼 된다는 거.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아요. 뭐 좀 비싸게 샀다 할지라도 여기서 계속 살면 되니까. 근데 교통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세 수요, 학생들의 명문 8학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거기 대치동 학원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올라오는 전세 수요들이 이제는 앞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학령 인구의 줄어듦 따라서 지금 아파트의 매물이 지금 나오는 게 전부 다 강남 쪽에서, 강동구도 사실 강남이잖아요. 강남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송파 잠실에서 조금만 가면은 강동인데, 천원 강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 강남 쪽으로 봐야 되는데 5만 2천 건, 전체 8만 건 중에 5만 2천 건이면 계산기를 하면 몇 프로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만 건이 좀 더 넘었다고 하는데 5만 2천 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8만 건이 좀 넘었다는데 총 65%가 강남에서 나오고 있다는, 강남 매물에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거에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강남 불패셔널을 믿고 들어간다는 거죠.
앞으로 개포동이나 구룡마을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뜨기가 어렵고 배드타운으로 전락이 됐을 때 향후 추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압구정 아파트가 45평 정도 되는 거 58억, 좀 더 이렇게 해서 막 62억 이렇게 69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평수가 좋은 거는. 근데 이렇게 강 건너에 지금 한남대교나 동호대교를 건너서 남산타운이다. 전 남산타운에 살지 않아요. 이쪽에 장충동에 살지, 아파트에 살지는 않습니다. 남산타운에 45평짜리가 10m 거래하는 거예요. 너무 가격 차이가. 자기네들만의 커뮤니케이트 이렇게 약간 대인관계 때문에 모여 사는 거라고 하기에는 객관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 어떤 입지가 좋다는데, 아니면 학교 수요가 있겠죠. 근데 이 학교 수요가 제주도로 이제 앞으로 교육도시가 제주도로 바뀌게 돼, 교육이 중심인 제주도로 바뀌게 되고요. 유학도 한 해 3만 건 이상 가던 것을 8,900건으로 이제 줄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교육의 중심이 강남 대치동이나 강남이 아니라 제주도가 됐을 때 이게 압구정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압구정 반포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들만의 어떤 그 리그에서 같이 모여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강 하나만 건너면, 한남대교나 동호대교 또는 반포대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입지 조건이 좋대도, 입지가 좋은 곳은 남산타운 아파트다 그러면 뭐 동호대교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동호대교로 넘어가거나 뭐 동호대교로 넘어가서 강동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동호대교 넘어가가지고 동호대로 넘어가면 압구정 바로 나오죠. 압구정 바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여기 쪽으로 강동구 쪽으로 천호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갈 수가 있거든요. 천호, 잠실, 송파 이렇게. 저도 이제 영동대교를 타지 않고 그냥 동호대교 옛날에 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올림픽 도로를 타서 강동 쪽으로 이렇게 송파, 잠실 이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남산타운에서 반포 이렇게 한남대교를 타면 곧바로 강남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압구정도 갈 수 있고 저쪽 반포 쪽도 갈 수 있죠. 그리고 반포대교를 여기서 남산 터널에서 터널을 통해서 저기 반포대교를 타게 되면 반포대교 통해서 여의도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강변도로 타서 여의도 들어가게 되고, 뭐 사당 접근하기도 쉽고요. 사당, 과천 이런 식으로 안양 이렇게 접근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되게 그쪽으로 가면은 곧바로 과천이든 안양이든 얼마 걸리죠. 무슨 터널이 하나 있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반포대교 넘어가 이렇게 예술의 전당 근처에 터널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반포대교 직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의도로 이렇게 반포대교 타가지고 여의도 타면은 여의도로 이제 강변도를 타서 여의도로 들어가고요. 반포대교에서 이게 강변도로 타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강변도로 타서 여의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기 한강대교를 타가지고 거기서 곧바로 흑석동 해가지고 흑석동 여의도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흑석동 지나서 여의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교통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렇게 뭐 강변 타가지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일산 방송국이 있을 때는, 방송국 쪽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여의도 타가지고 서강대교에서 뒤편으로 홍대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홍대 쪽으로 나와서 청계화 시장 해가지고 그쪽으로 곧바로 일산으로 들어가거든요. 방송국 쪽으로. 이게 교통은 편리해요. 여기가 이런 데가, 이런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앞으로는 어떤 학군의 수요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제주도가 이제 교육의 중심이 되면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이상하다. 왜 45평인데 거기는 똑같은 40평인데 구축인데, 지금도 구축이잖아요. 압구정 아직 재건축은 안 했으니까 58억이고 또는 뭐 69억 이렇게
60몇 억. 이거 강 건너서는 10몇 억이냐.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안 생길 수가. 저로서도 의문점. 자기네들이 모여 살아서 그런가. 고급 타운도 아니에요. 압구정동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 딱히 뭐 내부 시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렇게 좀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반포동 같은 경우,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새로 지어진 것이 좀 있는데, 그래도 가격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강북 아파트가 지금 차라리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뭐 자본주의 특성상 돈이 풀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이을 청년 세대가 수입이 그렇게 고소득이 수입이 좋지 않고 1인 가구가 1000만이고요.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월세가 이제 늘어나고 이러면은 그렇죠. 돈을 모을 수가 없죠.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이렇게 뭐 다음 세대를 이을 사람들이 아파트를 수요를 했을 때 앞으로 10년, 15년을 생각했을 때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아파트 강남 불패처럼 아파트 불패시나 해가지고 팍팍 올라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것을 아파트를 주도해서 샀을 때도 이제 그래서 이쪽이 청년 인구 세대가 아예 그냥 돈을 못 모으고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 해갖고 뭐 어떻게 삼성 같은데 재벌 체제가 아니라 삼성 같은데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을 통해서 큰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 취직할 수가 있어요. 취직할 때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경제 활력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일자리 부분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창의성이 더 중요하고 지적재산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10년, 15년 후에도 이게 엄청나게 뛰느냐 그랬을 때는 의문점이 있다. 그 다음에 강북이 오히려 주목을, 가격의 갭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단지 안에 이제 편의시설을 좀 더 많이, 요새는 다 마트에서 다 갖다 주잖아요. 지방까지 택배 뭐 옥션이나 뭐 이렇게 11번 옥션이나 뭐 쿠팡이나 뭘 통해서 다 집에까지 갖다 주는 세상.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 집까지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는 게 약간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남산타운이나 기타 다른 아파트에서도 저기 시내 본점, 롯데백화점 명품 사러 본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압구정 가봐도 제가 딱히 주변에 뭐 현대백화점 빼놓고는 편의시설이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서 그게 뭐가 편리할까라는 생각이 또 주변에 또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긴 해요. 근데 명품 살라 그러면 뭐 롯데백화점 본점 가 신세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기분이 또 그래서 딱히 이게 뭐가 메리트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명문 8학군, 강남 8학군과 학군 차이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들어가야만 취직은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영어가 이제 하는 인재가 많아지고 홍콩처럼,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가 국제금융도시로 이제 진짜로 커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의 중심이 거기 이제 제주도로 이제 가가지고 학생들 이제 유학 수요가 그쪽으로 다 가게 되고, 이렇게 해외 이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 그쪽으로 카이스트라 이런 데를 통해서 또 국내 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알아주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도 이제 대기업들이 기술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타트업,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SK,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 연구단지 해가지고 그 의외로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이 제주도나 제주도 본보다도 또 다른 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주는 관광객이 일단 많이 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관광 천국으로 바뀌게 될 때 오기가 좋죠. 장기간 좀 머물러 있거나 쉬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거주 시설이 필요하거나 와서 뭐 학술 대회라든지 뭘 이렇게 국제대회 와서라도 여기 좀 며칠 쉬고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주도가 이렇게 뭐 안전만 뒷받침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카오에다가 교육도시 세우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카지노 중심은 제가 보기엔 조금 이거 완전히 방향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카지노에 있는 것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령 인구가 제가 여러 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방대학원 사라진 데가 지금 많고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 대치동도 사실상 끝났고 물량이 지금 65%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물량 65% 가까이가 강남구에서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 불패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2월 18일 뉴스인데요. 그래서 매일일보입니다. 대학교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라서 초중고생의 수도가 513만에서 2020년 483만으로 감소해서 500만 명이 무너진다. 그래서 85만이나 줄어드는 86만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2029년도에는 더 줄어들어서 총 올해 513만에서 2029년도는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513만에서 427을 빼면 여기서 73 거의 90만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강남구 대치동 수요도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로 교육 중심이 옮겨갔을 때 영어를 막 샤라샤라 영어를 갖다가 초중고 해가지고 하는 애들은 그 수요가 많아요. 근데 대치동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주 잘하는 사람 빼놓고는 본토 발음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서 외국어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은 본토 수준이죠. 발음이. 학교 미국 유학하지 않아도 미국 유학해도 얘들이 타락하기가 쉽고 초등학교 취학 학생 학력 인구 감소 초등학교가 31만 9천 명에서 2029년 24만까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앞으로 대학교가 문 닫거나 대학교 상권 조심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거 서울대학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인원수를 채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학령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의 감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좋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인 가구가 벌써 1000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파트가 향후 10년, 15년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있던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인구수로는 아파트를 뒷받침하기가 어렵죠. 자본주의 특성상 돈은 풀리기 때문에 아파트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소득의 수준에 맞춰서 멀어지는 이런 갭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 그 아파트는 하락하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겠습니까?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남 불패 신화도 이제 이렇게 사실상 끝난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주도 쪽이 만약에 홍콩처럼 크게 되면은 홍콩에는 영어 인구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화 되어 가지고 영어 인구수 영어도 이제 식당에서 잘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국의 통제를 중국의 통제를 중국 어떤 사실상 공산당 체제지 않습니까? 근데 통제를 받다 보니까 홍콩 특유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퇴색이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통제를 보이지 않는 통제를 받다 보니까 홍콩 사람들도 떠나고 부동산도 죽고 이렇게 한다면 중국이 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주도에도 앞으로 영어 인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실리콘밸리를 같이 구성하거나 금융회사들이 덩달아서 같이 들어와서 했을 때 노영동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을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다 노영 오거리로 모여들었는데
외국 금융회사들을 모여들고 외국의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들이 제주도에 또아래를 틀게 될 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많은 인구수가, 외국인 인구수가 증가하다 보라 홍콩처럼 제주도가 20분의 1이라도 변하면 제주도는 뛴다라는 거죠. 가격이, 부동산이. 그래서 그쪽 부동산 생각할 때 그쪽이 낫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갭 차이가 너무 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 그들만의 세상 속에 살기 고집을 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흐르면 이게 점차 무너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하철 정차 인구수를 보면은 강남 쪽이 일단 많아요. 그래서 오피스가 아마 그 주변에 많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하철 유동 인구수를 이렇게 보면은 승하차 인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뭐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구글 찾아보면 서울시에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승하차 인원 정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승하차 인구를 나와요. 서울특별시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승하차 인원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개 정보입니다. 구글을 통해 찾았고요. 가락시장 7차 300, 승차, 하차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또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승차, 하차를 볼 수 있고요. 자동으로 계산되죠. 거기 지하철 승차권을 타고 다니니까. 강남이 6만 1,000이죠. 꽤 많이 이게 오르고, 승차 6만 4차, 그래서 꽤 많아요. 강남구청 이렇게 해서 강남구청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강동 이렇게 있고, 꽤 많은 데가 강변, 동서울터미널, 승차, 하차. 그만큼 유독 거기가 인구수가 많이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있다.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퇴근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을 보시면 돼요. 많은 데가 건대 입구 45,000, 승차, 하차 44,000 이렇게 많은 데가 이래요. 경복궁 28,000 이런 데도 있고, 고속터미널이 총 합쳐서 꽤 많네요. 고속터미널이 6만, 8만, 9만, 거의 10만 가까이가 승차와 하차합니다. 6만가 양쪽으로 정확한 것을 더해 보십시오. 고속터미널이 꽤 많군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승차, 하차 인원을 보고 거기에 할 수 있죠. 강원도 26,000명. 이거는 오피스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거고. 구로 디지털 단지도 39,000, 68,000 이렇게 승하차 인원을 보고 유동 인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기름이 17,000, 16,000 이러죠. 시내에 좀 떨어져 있죠. 낙성도 24,000, 26,000. 그런 소득 계층, 소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승하차를 하느냐, 소득이 적은 데가 승하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23,000, 23,000. 거기다 그럼 상권이 거기 뭐 하나 차려도 되겠죠. 지하철 역세권으로. 지하철 역세권은 아파트도 어떻게 남가 사람이 많이 드나지지 않는 것보다는 아파트도 거기가 좋죠. 이렇게 해서 상가라든지 상권 같은 거 식당 차려도 거기다가 이렇게 보시고, 노량진이 한 33,000에서 여기도 승하차가 되고, 노원 쪽이 한 48,000, 5만 이렇게 되네요. 승차, 하차 이렇게 4만, 5만 이렇게 되고, 노년이 12,000, 13,000 이렇게 됩니다. 이런 데 보시면 자기가 투자할 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몰리지도 않는 곳은 이런 데 다롤이다. 그럼 여기 가서 아파트를 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관 같은 변명 내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대림동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뭐 대학로다 그쪽에 이제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가주택을 찾는다든지 식당을 열든지 뭐 어떻게 그쪽에 열으셔야죠. 이런 것도 하나의 공개된 자료로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4호선, 2호선, 5호선이 있는데 총 3만 5천 정도가 하루에 성차하고 하차가 역시 3만 5천 승차 하차 3만 5천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동대 입구가 11,000 동대 입구 하차가 13,0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차는 11,000 승차라는 것은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승차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차라는 것은 여기 오피스가 있어서 하차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대 같은데 동대 있고 동국대생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 장충동은 동대문과 동대 입구의 양쪽의 사이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피스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피스 이렇게 동대문 지금 시장이 패션 중심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종합 쇼핑몰로 바뀌게 되고 그것을 약간 콘도식으로 바뀌거나 오피스 수요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혹시 몰라요. 더 많은 좀 싸게 해줘야 되겠죠. 임대료를. 그렇게 되면 그쪽에 또 동대문에 좀 더 많은 활기가 들고 식당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물건도 소비하고 외국인도 오고 사람 없는데 외국인도 안 가. 밀려오래 보니까 1, 2층만 장사하고 나머지 다 빌렸더라고요. 두타는 어떤나 모르겠네요. 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1층만 장사하고 외국인만 있고 내국인도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옷을 사서 패션 중심에서 종합 쇼핑몰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대문하고 동대역과가 합하면 유동인구를 양쪽 사이에 있는 저희 장충동이기 때문에 4만 6천 정도의 사이에 상권이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장충동은 동대문과 동대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꽤 크죠. 한 해에 4만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게 다 상권을 이렇게 딱 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 이건 또 길목에 또 해야 돼요. 차를 이렇게 많이 내린다 할지라도 이쪽으로는 안 지난다 그러면 그쪽에 떠나지 마셔야죠. 이렇게 해서 동묘 앞에도 11,000 이렇게 있고 꽤 많이 11,700만 꽤 많이 하네요. 동묘 앞에 거의 25,000 정도 여기도 25,000 정도가 승하차를 합니다. 동묘 앞에 두 군데인데 1호선과 경인선에서 이렇게 승차 이런 거 하차 이런 거 보세요. 뚝섬에도 25,247 이게 뚝섬이에요. 뚝섬 25,000 이렇게 되고요. 이런 인구수가 많은 곳에 상권을 식당을이나 어떤 것을 차리셔야죠. 아파트를 사거나 이래야 되겠죠. 사람들이 없는 무인도에다가 아파트 세워보세요. 망하지. 사람들이 없는 무인도에다가 식당 차려보십시오. 망하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상가주택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도 올라가고 그렇답니다. 대학로에 홍대에 꼭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외부의 관광객처럼 와주면은 여기서 물건 많이 소비해주면 장사가 잘 되고 상가주택도 가격도 올라가고 아파트도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가 11,000 이렇게 되고요. 망포 이런 데 외곽 지역은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때 앞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기 힘듭니다. 명동이 36,000, 38,000 얘기해서 명동은 그나마 아직도 많이 오르고 있네요. 많이 오르고 지하철 승하차를 하네요. 울레역동이 목동은 13,000 목동이 13,526, 13,440 하고요. 미사 이렇게 반포가 의외로 적네. 5,921호 정도가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내리는 거 오르고 시내 중심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오르고 내리더라도
투자하기가 좀 힘들죠. 저출산 고령화 10년, 15년을 생각하셔야죠. 어떤 부동산 투자할 때는 당장 5년 앞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떨어져 내릴 것인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평도 3만, 부평인데 너무 멀죠, 서울하고. 31,000, 34,000 이렇게. 이게 불광 사과장 이런 데도 많이. 사당역에 26,000, 24,000. 그래서 이렇게 사당은 여기까지. 이 사당이 4호선, 2호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좀 내리고 오르는 사람이 64,000, 65,000, 여기도 66,000 이렇게 해서 꽤 유동인구가 많아요. 여기다가 당연히 그 주변으로 하면 잘 되겠죠. 꽤 많은 데가 사당이네요. 의외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통계를 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상황심리도 11,40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이 5만, 이거는 이제 완성역이다 보니까 56,000. 서울역이 지금 경의선, 1호선, 4호선 이렇게 해서 서울역이 많아요. 경부선, 공활철도 해가지고 이게 완성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설릉역이 보면 설릉역이 이제 35,000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꽤 많네요. 여기도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성신여대 입구도 23,000에서 꽤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요. 이런 걸 보시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수원 쪽에도 46,000, 5만 꽤 많네요. 시청 쪽도 뭐 이게 뭐 딱히 27,000, 28,000 이렇게 되고 신노년이 29,000. 그래서 노년보다도 신노년이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창업을 할 때도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신도림도 창업을 할 때 사람이 많은 곳에도 창업을 하세요. 정원대에서 창업하고 무인도에서 창업을 해보세요. 잘 되겠는가. 신촌이 37,000, 39,000 이렇게 해서 그래도 꽤 많네요. 이동인구가 상문 25,000 이렇게 있습니다. 안양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을 지하철 오르고 내림을 따라서 상권을 미리 예측하거나 할 수 있어요. 부동산 말만 다 믿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이 그래도 썩어도 준철하고 강남구청까지 하면 8만, 7만 거의 뭐 8만 가까이가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이 꽤 아직은 강남이네요. 이런 데가 뜨죠. 이게 그래도 유동이 경남조차도 대로변에 지금 빈상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건대 입구도 꽤 4만 5천 이게 꽤 많네요. 건대 입구는 거의 6만 가까이 하루에 오르고 내리네요. 그래도 건대 입구네요. 이런 데가 다 장사하게 거기 상권이 발달해 있죠.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걸 보시고 하십시오.